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소득세법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 때문이다. 맞죠? 퇴직소득 최소한 몇 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이잖아. 그래서 금액이 크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분류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3번. 소득세법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열거주의에 의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봐봐. 이배사 근년기, 그죠? 이배사 근년기 퇴양 쭉 열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메모하세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써놨어요? 마이크가 대담했다. 소득세법은 그래서 3번에 틀렸고요. 분리과세는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이다.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메모 한번 해보세요.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22번. 자, 배당소득,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밑줄 쳐봐.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밑줄 치고 받아 적어주세요. 2천만원 초과 금액의 2천만원 초과 금액의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0% 가산한 금액. 2천만원 초과 금액에 10% 가산한 금액. 자, 이게 그로스업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 봐요. 주권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2천만원 체크 표시하시고,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배당 4천만원 체크 표시하시고, 바로 3번에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자본 전입은 의제 배당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써볼게요. 여기 봐봐.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의제 배당이 아니다. 여러분 주식 받는 초과금은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 그지? 맞지? 얘를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의제 배당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의제 배당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론 3번은 배당금이 아니에요. 3번은 배당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1번과 2번만 배당소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배당소득 총수익금에 플러스 귀속법인세는 하면 배당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배당소득 금액이 계산이 돼요. 여러분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이 두 개 돼서 얼마야? 6천만 원이죠? 맞니? 6천만 원에 귀속법인세가 10%인데 여러분 무조건 10%가 아니라 얼마 초과한 금액? 2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라고요. 2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얼마야? 4천만 원이죠? 4천의 10%면 얼마지? 400. 그래서 얘가 6,400. 답은 2번. 자, 23번.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개인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사업자. 법인세법상 각 3년도 소득금액 차이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재고자산이 뭐지?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판매 목적인 재고자산을 자가소비가 뭐야?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는 얘기죠, 그쵸? 개인적으로 했을 때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 부인에 적용되나? 맞아요. 여러분 잠깐만, 판매해야 될 물건을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지, 그치? 부당행위라고요.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팔아야 될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했을 때는 파는 걸로 봅니다. 파는 걸로 본다는 얘기는 뭐야?
총수익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총수익 금액으로 본다. 1번은 틀렸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예, 틀린 것은 1번. 자, 동그라미 2번. 대표자의 급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송금으로 보지만 즉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이 돼요. 근데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여기 볼까요? 우리 수익이 뭐 있지? 매출이 100원. 그 다음에 무슨 처분이익, 뭐 토지 처분이익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100원, 토지 처분이익 100원, 승용차 처분이익 100원,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먼저. 이자 수익 100원. 배당금 수익 100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용에 대표자 급여가 100원. 그 다음에 배우자 급여가 100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는 단기 순이익이, 여러분 단기 순이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0원에서 200원 빼니까 400원 나오죠. 그렇죠? 400원이 나와요. 법인세법에서는 다시 무슨 법? 법인세법에서는 다 인정이 되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그대로 400원 이렇게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다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여러분 여기 볼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00원이라고 그랬지, 그치? 소득세법에서는 오로지 매출만 들어가는 거야. 소득세법에서는 여기 봐요. 이, 배, 사, 근, 년, 기, 퇴, 양. 우리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이렇게 나눠지잖아. 요 사업소득에 이자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배당금도 안 돼. 양도소득도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얘만 들어가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안 돼. 여기 안 되는 거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자 플러스지. 플러스가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뭐라고 하냐면 총수입 금액 불산입이라고 해요. 총수입 금액 불산입 100원 이렇게. 예, 총불이라고요. 총불. 다시 뭐라고요? 총불. 토지 처분이익도 양도소득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요. 얘도 총불이에요. 얘도 총불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처분이익은 들어가요. 복식부기 대상자는 다시 무슨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는 승용차 파는 거 세금 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배당금도 안 들어가고. 총불이에요, 총불. 그 다음에 배당금도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총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총불이 토탈 얼마예요? 400원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총수익 금액 뭐라고 한다고요? 불산입. 그래서 선생님처럼 개인 사업자는 오로지 매출과 승용차 파는 거 아니면은 뭐처럼 여기에서 사용하는 비품이지, 그치? 저 파는 거. 저는 사업용 유형자산 팔았을 때는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별개로 따로 가세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비용. 대표자 급여 인정이 안 돼요. 제 급여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불. 필요 경비 마이너스가 내려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내려오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내려오면 플러스.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 경비 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00원. 대표자 급여는 안 되지만 배우자 급여는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 급여, 자녀 급여 이런 대신에 직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인정이 되는 거야. 는 하면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야. 사업 소득 금액이 400원에서 400원 빼면 제로지. 100원 내주는 거 얼마죠? 100원. 얘는 100원에 대해서 세금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법인세법에서는 다 들어가는 거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걸러낸다고 이렇게. 매출과 생일자 처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나머지는 안 들어가서 총수익금의 불산익, 대표자 금액 안 들어가니까 필요경비 불산익. 얘네가 안 들어가면 부호가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고 얘네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대표자의 급여는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송금으로 보지만 여기 봐요. 대표자 급여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세무조정 없다고 그랬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을 때는 필요용비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용비 불산익이라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3번. 유가증권 처분 손익은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입금과 송금으로 보지만 여기 봐요. 유가증권 처분 손익 세무조정 없었지? 입금이나 송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여기 봐요.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총불, 그치? 반대는 필불이 되겠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은 각 3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하나? 여기에 다 되죠. 근데 사업소득금액에서는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번에 다른 거 다 맞는데 몇 번이 틀린 거죠? 1번에 재고자산 가사용으로 소개했을 때 총수익금액으로 본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칠판 정리. 자, 24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거한 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잉여금 처분 밑줄 쳐주세요. 그 문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는 겁니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 되겠네.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래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해의 경우 당해 근로를 제거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맞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 퇴직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종업원이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으로 사업주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유된 제반 비용을 실제 비용을 지급받지 않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 뭐예요? 자가운전보조금 얼마까지? 20만원까지 비과세. 그걸 의미하는 거죠. 수혜주 수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항상 그냥 잉여금 처분, 그래, 잉여금 처분 결의1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25번. 자,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 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식으로 한다. 맞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는 비과세라고 그랬어요. 복권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맞죠? 종합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라고 그랬고요.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까짓 맞아요. 근데 필요금이 몇 퍼센트? 60%만 인정이 됩니다. 당문장 표시하고 상금, 부상은 80% 이렇게 써보세요. 상금, 부상은 80%입니다. 상금, 부상은 80%. 상금, 부상은 80%. 25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26번.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봐봐. 이 배사 근년기. 퇴양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퇴양은 분류소득이잖아. 이 배사 근년기. 6가지가 종합소득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안 들어가니까 일단 X.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봐요. 그러면 이 배 합쳐서 얼마 초과해야 돼? 2천만원 초과해야지 종합과세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이 배 합쳐서 2천만원 초과해야지 종합과세예요. 근데 2천만원이잖아 딱, 그치? 여기 분리과세니까 X. 분리과세니까 X. 그 다음에 근로소득 옆에다 써보세요.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소득도 무조건 종합과세. 사업소득도 무조건 종합과세. 다시 한번
2배사 근년기. 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해당이 없잖아. X. 그 다음에 2배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딱 2천만 원이잖아, 그치? 무슨 과세야? 분리과세.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이렇게 써보세요.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3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3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됐지요? 네. 그러면 종합과세네. 그래서 하도해주면 얼마예요? 종합소득금액이 1,500에 3,800에 530만 원 됐더니 얼마니? 1,500에 아니 3,800이 아니구나. 3,300이지, 그치? 1,500에서 3,300 더해주면 4,800이고 530만 원 더해주면 5,330. 네. 1번이 답이네. 1번. 27번. 보험료 세액공제액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니은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공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우리 공식으로 표현하면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다시 한번.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이렇게 하면은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산출세액.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주시면 결정세액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여기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액공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자 들어가지. 얘도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자 들어가죠. 근데 얘네는 소득공제, 얘네는 세액공제. 물음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물음이 뭘 물었어요, 여러분들? 보험료,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지, 그치?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60만 원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잠깐만. 얘는 일반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둘 다 100만 원 한도예요. 둘 다 100만 원 한도로 12%. 얘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한도로 15% 이렇게 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볼까? 자동차 보험료 납부액이 얼마라고 그랬어? 160만 원 납부했죠, 그쵸? 필요 없다고. 160만 원. 그럼 얼마? 100만 원만. 다시 한번 160만 원 필요 없고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의 12%가 되는 거야. 100만 원의 12%는 얼마가 될까요? 12만 원. 100만 원의 12% 하면 12만 원. 100만 원의 12% 하면 12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0만 원 나와 있죠? 120만 원 나와 있는데 120만 원의 15%가 아니야. 얼마? 100만 원의 15%예요. 얘도 100만 원의 15%.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라고 그랬으니까 100만 원 추가된 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만 원 추가된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27만 원이 되는 거예요. 27만 원.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둘 다 100만 원 한도고요. 둘 다 100만 원 한도고 12%, 15% 이렇게 됩니다. 2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8번. 자, 다음 중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맞죠? 여러분, 이자소득 원천세율이 몇 퍼센트야? 14%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몇 퍼센트? 25%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원천징수하면 정부는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으며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 여기 봐봐. 원천징수가 뭐야? 돈 줄 때 세금 떼고 주는 거지. 그 세금 갖다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죠, 그쵸? 매월 10날 돈 들어오잖아요. 매월 10날. 그러니까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 그 다음에 탈세를 방지할 수 있죠. 야, 내년 5월달에 내? 그러면 내년 5월달에 잠수하면 그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아예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니까 탈세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 신고 절차가 필요하나 완납적이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야 돼.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 신고가 필요하나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면 별도의 확정 신고 절차가 불필요하다. 4번이 틀렸어요. 29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거야.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이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사업소득세 내는 거지. 사업소득세. 2배사 근년기 퇴양 중에 여러분 사업용 기계장치 파는 거는 사업소득세 내는 거야. 사업소득세.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대주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대주주는 한 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한 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 30번. 소득세법상 중간 예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법인세법 여기 잠깐만 볼래? 법인세법의 과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장 그냥 일반적인 것이 가장 일반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12월 31일. 요 기간 동안의 세금을 내년 몇 월 며칠? 3월 31일까지 몇 개월 여유를 주는 거예요? 3개월 여유를 주는데 이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 부담되지 않겠지? 반을 딱 잘라서 몇 월 며칠까지? 6월 30일까지를 우리가 중간기간이라고 해서 얘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죠? 8월 30일까지 몇 개월 여유 주는 거야? 2개월 여유를 주는 게 법인세법이에요. 법인세법. 중간연합은 2개월. 그리고 원래 정상연합은 몇 개월? 3개월. 그런데 소득세법은요. 잘 봐.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가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이야? 12월 31일이야. 얘네는 무조건이에요. 이거 다음 연도 몇 월에 납부하죠? 5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5월 31일 사이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려고 하면 부담되잖아, 그치? 부담되니까 6개월 딱 잘라서 6월 30일까지를 중간기간이라고 해서 얘네는 8월 말까지 납부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11월 30날까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11월 30날까지. 자, 이제 읽어보세요, 한번. 중간연합은, 동그라미 1번, 중간연합은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예납하게 되어 정부의 세입 충족 면에서나 납세자 자금 부담 면에서 효율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 봐봐. 1년에 세금이 한 번만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연합하면 1년에 세금이 2번 들어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좋죠. 우리도 한 번 내야 될 걸 2번 나눠서 내는 거니까 부담감이 줄어들겠지?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소득세 중간연합 대상자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중 사업소득 있는 자이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봐봐. 2배사 근년기 중에 2배사 근년기 퇴양 중에 오로지 사업소득만 중간연합이 있는 거야. 사업소득만 중간연합이. 자, 동그라미 3번. 중간연합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8월 30? 아니죠. 몇 월 며칠? 11월 30. 소득세 문제잖아 지금. 소득세 문제니까 11월 30 이렇게. 중간연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50만원 미만은 내년에 한 번에 내라는 얘기잖아. 그죠? 우리 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눠서 내는 게 좋은 건데 한 번에 내라는 얘기야. 야, 귀찮으니까 50만원 미만 하지 마. 그냥 내년에 한꺼번에 내.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31번. 다음 중 부가세법에 대해서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철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을 말한다. 따라서 동력이나 열과 같은 무채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틀렸네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두 유채물과 무채물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2번 맞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틀렸죠? 여러분, 수입자는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따지는 거라고 그랬지? 물건을 보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봐봐. 해외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사람을 봐? 물건을 봐? 물건을 보고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지, 그치? 사람을 보고 너 사업자네? 일로 와봐. 너 사업자가 아닌데 그냥 가. 이래?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동그라미 4번.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 국가에서 간접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생산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틀렸죠? 우리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죠.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겁니다. 32번. 자, 부가세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영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면세 사업자만, 여기 잠깐만 볼래? 면세 사업자만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만.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아닌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번이 맞는 거야. 2번에 뭐가 틀렸을까 그러면? 과세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며칠 이내지?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5일이 아니에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20일이에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부가세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걸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겸용사업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내가 잠깐 그죠? 무슨 생각했나 몰라. 신고는 각각 해야 된다고 그랬지. 납부만. 신고는 각각이에요. 신고는 각각.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제인데 신고라는 글자 때문에 틀린 거야. 신고는 각각. 4번에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겸용사업자가 뭐라고 그랬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야.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3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여러분 밑줄 쳐봐.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 컴마하고 7월 1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1월 1일, 컴마하고 7월 1일. 즉 1기면 여러분 여기 봐봐.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오늘이 며칠이니? 4월 14일. 오늘 폐업했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4월 14일.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리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돼요. 여기 잠깐만. 오늘이 며칠? 4월 14일? 그러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 4월 14일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이니까 5월 25일까지 폐업신고 하면 되는 거예요. 5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5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달 25일까지. 1번 맞고 2번은요.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그죠?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밑줄 쳐보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은 몇 월 며칠 얘기하는 거예요? 6월 30, 컴마 하시고 몇 월 며칠? 12월 31일 이렇게.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은 여기 볼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치? 폐업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무슨 말인지 가요? 근데 사업을 개시했을 때는 여기 봐요. 사업을 개시했을 때 이때 개시하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부터 종료일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요. 폐업을 했을 때는 개시일부터, 사업을 개시했을 때는 개시일부터 또는 등록 신청일부터 또는 등록 신청일, 청자에 이거 등록 신청일부터 종료일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개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여기 봐요.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칠판 개시일부터 언제까지? 종료일까지. 동그라미 4번 여러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에요. 1년. 얘는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이고요. 여기 봐. 얘는 일반 과세자야.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간이과세자는 그냥 몇 년이라고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3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부가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총괄납부하려는 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개시 20일 전 맞죠? 그렇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법인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그치? 네, 2번이 틀렸어요. 개인이 안 된다라고 그랬죠? 개인이.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개인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주 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있잖아, 여기 잠깐만 여러분 여기 봐요. 법인이 크게 영리법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영리법인은 본점 지점이란 말 쓰고요. 영리법인은 본점 지점,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 분사무소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있죠, 그쵸? 개인사업자도 주사무소, 또 뭐? 분사무소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세법에서. 그래서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개인은 어디만 된다고요? 주사무소만, 총괄납부가.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과세표준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해야 된다. 맞죠? 납부만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지 신고까지는 다 각각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함에 따라 납부하던 사업자가 포기 신고를 하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자, 간주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주공급은 파는 것은 아니지만 파는 걸로 간주하는 거라고 그랬죠?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없다고 그랬죠. 개인적 공급의 간주공급 시기는 사용 소비하는 때, 폐업시 잔존제한은 폐업하는 때 맞습니다. 3번에 뭐가 틀렸을까? 견본품은 물건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견본품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견본품 제공은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원래 동그라미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했을 때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했지? 밑줄 쳐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밑줄 치고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직매장 반출. 원래
원래 주사점 총괄납부 사업자는 직매장 반출했을 때 제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그랬지, 그치? 다시 한번 써볼까? 지난 강의에서도 썼었는데 여기 봐요. 여기 본점이 있고 여기 직매장이 있어요. 직매장. 여기는 하이마트야. 하이마트. 본점이 있고 직매장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 또 한번 쓰는 거예요. 잘 봐. 사업자 등록 여기도 하고 여기도